어디에 투자할지 이거를 알려면은 먼저 어떤 업종, 어떤 섹터가 유망할지. 업종은 확실히 좀 보여요. 예. 주식은 안 보이는데 지수라고 주식은 솔직히 어려운데 업종은 그래도 가긴 가더라고요. 시간의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장기 투자 이상 한다고 하면은 업종은 괜찮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저는 제조업이요. 아, 제조업. 예, 제조업 하면은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굉장히 공급망이 사슬이 막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군데만 펑크가 나도 제재가 안 됐어요. 맞아요. 제가 이번에 차를 사려고 했는데 6월 달인가 5월 달에 아버지 차 때문에 차를 사려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랜저를 사려면 6개월을 기다리래요. 그래서 지금 딱 2대 있는데 그 L 렌터카라고 전국구 어마어마 우리나라 최대 렌터카인데 그랜저 2대 있대요 지금. 와. 지금 이거 안 고르면 6개월을 기다리래요. 그래서 고르지도 못했어요. 원하는 색상이나 이것도 못 고르고 그냥 샀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그 정도로 지금 밸류 체인이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중고차 가격이 11%가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중고차 가격까지 오를 정도로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는 살아있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년에 공급망이 원활해졌을 때 눌렸던 게 풍 하고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공장 풀가동. 그러니까 공장 실적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 3교대 풀가동으로 돌려도 그 물량을 못 해내네요. 그렇죠. 얼마나 그 좋은 소식입니까? 예, 그러면 자동차 회사 주가 올라가는 소리죠. 사실 다른 분이 자동차 살라고 봤더니 2년을 기다리래요. 뭐 명품이에요? 버킨백도 1년인데? 지금 사면은 2년 제 차가 오는 거예요. 이미 중고차가 돼 있는 거지. 가격은 미리 내고. 그러니까 돈을 미리 내고. 거기에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판매량이 엄청 좋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 신차 가격도 올라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 라인을 좀 조절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반떼 라인 좀 줄이고 아, 그렇지. 그랜저 라인 늘리고 제네시스 라인 대폭 늘리고 그러니까 비싼 거는 빨리 나온다. 싼 건 좀 늦게 나온다. 이러면서 괜찮은데? 예, 매출을 확 늘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JP 모건에서 유가를 지금 내년에 150달러까지 봤어요. 와우. 브렌트 기준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전기차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거 유가 감당이 안 돼요. 이제 가솔린이라든가 특히 미국계 쪽 보면은 뭐 연비 3리터, 5리터짜리도 많이 있던데 그 차 타고 다니면 이제 기름값이 감당이 안 될 거라서 전기차로 차라리 넘어가자. 그러면 전기차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주 중에서도 전기차 비중이 얼마나 많으냐. 여기서 얼마나 매출 비중이 크냐 이런 주식들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들은 내연기관차 비중이 워낙 높고 이제 약간 전기차도 팔아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뭐 테슬라 같은 데는 전기차만 팔아요죠. 우리가 치킨 먹고 싶을 때 치킨집 가는 게 낫잖아요. 이거저거 다 하는 데 가서 치킨 주세요 하면 좀 왠지 아쉽잖아요. 그럼 뭔가 맛이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전기차만 파는 회사들 뭐 미국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이런 데가 좋을 것 같고 전기차 쪽의 수요가 확 늘어나면은 배터리 쪽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렇죠. 다음 달에 엔솔 상장을 하는데 아마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걸리면 70조쯤에 상장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따상 걸리면 이거 100조. 바로 가는 거예요. 100 몇 조야 이거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다른 배터리 주식들이 비싸지 않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는 저는 리튬. 리튬.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은 확 뜰 거고, 지금 그렇게 되면 배터리 가격도 비싸질 거고, 그러면 가성비 있게 뽑아낼 수 있는 거는 LFT 배터리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저가형 전기차들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는 정말 생존을 위한 전기차. 그런 LFT 배터리가 나오려면 리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리튬 회사를 제가 투자할 만한 회사를 싹 스캔을 해봤더니, 한 5개 정도 있더라고요. ETF 하나랑 주식 4개 정도. 리튬만 하는 곳들. 근데 이 중에서 그나마 진짜 매력적인 걸 뽑자라고 하면은 강봉 리튬. 강봉 리튬 좋죠. 야, 전문가다 진짜. 아, 야. 알고말도 있고. 아, 그럼요.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내네요. 그럼요. 지금 그 2개가 탑 티어잖아요. 맞아요. 미국 거 좋아하면은 앨범알이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강봉 리튬이 있고, 아니면 이제 칠레 거 SQM이라는 것도 있는데. 곡물가가 오를 것 같아서 걔가 제일 저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 배터리 ETF 있잖아요. 글로벌 X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들어가는 방식도 있겠다.
근데 저라면은 강봉 리튬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털이 2차전지 좋다 얘기를 했었는데 왜 좋은지를 여기서 참 한번 살펴봤네요. 그러면 전기차, 뭐 자동차, 배터리 다 좋으니까 그런 업종 말고 다른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장 가동률이 막 올라가야 돼요. 그럼 공장 가동률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공장을 건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설. 지금 보다시피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미국에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공장 지어달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누가 지을 거예요, 그거? 보통 삼성전자가 하면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든 삼성 물산이 들어가서 짓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건설업체들이 의외로 호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주택도 지금 미국도 지금 주택이 부족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많이 났죠. 수요와 공급 패턴 그 그래프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도 아직도 그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집값이 더 올라갈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공급이라는 게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공급 부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건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프라 건설사도 좋을 것 같고 엔지니어링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짓는 곳들도 다 좋을 것 같다. 건자재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 주식이든 뭐 한국 주식이든 간에 여기서 터질 수 있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런데 또 에폭시 수지 가격이 확 올랐어요, 최근에.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페인트 가격도 많이 인상을 할 것이다. 맞아요. 그럼 건설 인상 단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은 이런 현상을 발생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사는 게 더 싸다. 우리 자동차 보면은 매년 가격이 올라가니까 차라리 돈 낼 수 있을 때 지금 사는 게 싸다 이거잖아요. 샤테크가 그래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요가 계속 땡겨올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건설주도 굉장히 활발하게 물량이 땡겨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대형 폭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건설의 대형 폭탄. 네옴시티라 들어보셨어요? 사우디가 두바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600조를 들여서 그 요르단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네옴시티를 만들어요. 길이가 쭉 길게 된 도시인데 여기는 자동차가 안 다닙니다. 이제 뭐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가 공공행정복지기관이 지하로 다 내려가고 도로도 지하로 다 내려가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딱 쏘는데 엄청난 거리를 이제 고속 자율주행차가 막 그 사출기처럼 땡겼다가 쫙 쏘는 형식으로 엄청 고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꿈의 도시가 나와요. 그래서 사우디가 한다길래 에이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두바이를 보면서 저 나라는 할 수도 있겠다. 돈으로 못하는 건 없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갔다 왔는데 아마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옴시티를 해야 된다. 그 네옴시티는 뭐냐면 친환경 도시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치면은 담수화 시설이라던가 엔지니어링 계열이라던가 뭐 이런 우리로 치면 뭐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중동 관련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중동 건설사들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건설주들이 지금 PER이 한 3배, 뭐 심한 거는 2배까지도 있더라고요. 건설주도 어떻게 보면 호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건비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전 세계적인 지금 헤게모니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자유무역주의에서 내가 내 걸 챙기겠다. 공급망도 다 저쪽에 맡겼더니 안 되겠구나. 다시 가져올 거 좀 가져오자라고 하면서 다 리쇼어링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국의 그 비싼 인건비를 이걸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할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 없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등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기술력은 된 상태에서 국가가 조금의 보조금만 태워주면은 이게 바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 거다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이제 탑티어로 이제 포스코 ICT가 있죠. 그렇죠. 그 외에 뭐 각 그룹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SI 업체들이 다 수혜주긴 한데요. 저는 이제 뭐 글로벌로 보면은 화나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에 자동 공정에 들어가는 로봇 회사입니다. 맞아요.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요. 터미네이터 같은 회사인 거예요. 생각만 해도 신기한 회사예요. 네, 근데 이 회사 기술력이 하여튼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화나기라는 회사도 되게 매력적이다. 그 인적이에요. 40% 넘을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이렇게 엄청 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그 필요한 장비를 수출한다. 사라.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대해서도 좀 잘 지켜보면은 투자할 회사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할 회사들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섹터를 봤잖아요. 예. 그럼 투자할 회사, 그 많은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가 있을지 저희 손가락 5개, 5종목만, 5회사만. 왜 그러냐면 제가 찍어드리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자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3할 타자는 몸값이 막 50억, 80억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2할 타자는 방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이 10개 중에서 3개 치는 사람과 2개 치는 사람의 이 대우가 엄청 달라요. 그렇죠. 주식도 솔직히 3개 치면 잘 치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3개 맞추면 잘 맞추는 거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서 한두 개는 맞겠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5개니까 저희가 5할 기대하면서.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해 보시죠. 현대기아차요. 현기차. 네, 현기차. 현대도 괜찮고 기아도 괜찮은데 누가 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뭐 PER로 보면은 기아가 더 매력적이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매력을 보면 현대차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현기차 5대5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현대나 기아나. 그래서 이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모델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내년부터. 맞아요.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올 거고 아마 연초가 되면은 그런 현상이 있어요. 보조금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선착순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선착순이에요. 연초부터. 그러니까 빨리 사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또 지금부터 막 이제 안 그래도 차도 사고 싶겠다, 유가도 올랐겠다, 경기도 좋아진다 이러면은 이제 코로나 끝났다 이러면 당연히 차에 대한 교체 수요가 엄청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수요도 엄청 늘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현대차가 굉장히 많은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가 생각해보니까 비싸지가 않아요. 기아가 7배, 현대가 10배거든요, PER.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뭐 테슬라는 뭐 1000배, 200배도 줬는데 7배, 8배 가지고 비싸다라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이미 쫙 장악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전과 후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현대차가 동남아시아에서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걸 봐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바로 직전에 어디 갔다 왔냐면 인도네시아의 찌까랑이라는 데 갔다 왔어요. 어디예요? 저도 몰랐어요. 인도네시아 주식 계좌 계산하러 갔더니 그것도 현지 직원이 한국인인데 찌까랑 한번 갔다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 드라이포트가 있는데 현대차가 들어온다, 공장이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말도 안 통하는 데 가가지고 그랩 타고 다니면서 막 이제 찌까랑 거 드라이포트를 갔다 온 거예요. 와, 이거구나. 인도네시아 세계 4위 국가거든요. 여기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현대차의 전진기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어떤 확장 정책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베트남은 빈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갖긴 좀 어렵고 태국은 도요타라든가 일본 차가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권을 갖기 어렵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해볼만 하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승부를 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인도에서도 지금 이제 승부를 걸 것 같고 맞아요. 전기차 생산을 거기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동남아시아에서의 현대차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도요타가 밀리고 오히려 현대차가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못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위에 있는 반도체 다 깨고 올라간 거잖아요. 저도 현대차, 기아차의 기적을 한번 믿어보고 있습니다. 광고 들어올 것 같은데? 믿습니다. 인생은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예요. 네, 그러면 현기차를 봤으니까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호텔 신라예요. 테슬라. 와, 이 종목 말하면 사람들이 벌써 이제 막 욕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몸쪽 아주 가까운 직구. 막 붙을 뻔한 거예요, 살짝.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겁하는 거죠. 지금 내 재산을 까먹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찬 직구. 이게 제가 서울 거리를 다녀보니까 의외의 현상을 발생했어요. 길거리 돌아다니면 투자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갔더니 호텔이 많이 망했어요, 서울 안에서. 그쵸. 많이 망했어. 내각이 많이 됐더라고. 예, 해운대도 가보니까 호텔들이 망하고 다 오피스텔로 많이 바뀌고 호텔의 공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업에서 산업에서 봤던 구조조정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예, 적자 생존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남에 호텔을 잡아서 했는데 13만 원 하던 숙박료가 24만 원 달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를 봤더니 이제 슬슬 제값받기가 된 거예요. 이제 죽을 애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제 공급이 줄었으니까 가격을 올리겠다. 호텔에 사람 바글바글 합니다, 지금. 예약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봤더니 게스트하우스 쪽도 다 지금 망해가지고 맞아. 되게 힘들면서 어떻게 저희 구독자를 만났어요. 구독자분이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인데 지금 게스트하우스들이 하도 망해서 망한 거를 하나씩 다 인수해서 늘리고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신 분이네.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망한 회사를 살아남은 회사가 인수하면서 경영으로 이렇게 극복하면서 버티기 모드를 하다가 빚이 해가 떴을 때 그때 수익을 크게 내겠다. 그 전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호텔 신라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점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온 상태이기도 맞아요. 하고 호텔 신라는 굉장히 좋은 카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은 먼저 호텔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고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면세점 회사예요. 근데 이 면세점은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라던가 뭐 홍콩이라던가 그리고 미국 그 전 글로벌로 있는 기내 면세점 세계 1위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2019년쯤에. 그러면 면세점에서는 거의 세계적인 탑티어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 어느 국가에서든 간에 코로나만 끝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이 되고 비장의 무기가 한옥 호텔이에요. 짓다가 돈이 없어서 포기를 잠깐 했는데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끝난다 싶으면 다시 지을 것 같아요. 그게 지어지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는 지금 한국스러운 호텔이 없습니다. 아예 없죠. 예, 전주 한옥마을 이런 거 갈 거 아닌 이상 이제 서울에서 사람들은 한국스러운 집에서 자고 싶어 해요. 영국 같은 데 가면 성을 빌려줘요. 에어비앤비로. 안 비싼 데도 많아요. 프랑스 이런 데 가면 25만 원에 1박 이런 데도 있거든요. 이야. 작은 성들. 그러면 우리나라 왔을 때도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K 컨텐츠를 보고 꿈과 미래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뻥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어. 없잖아요. 뭐 루프탑 보여주고, 아이고 뭐 솔직히 다 있는 건데. 겨울에 막 루프탑 하면 안 예쁘잖아요. 한옥 호텔에서 잤는데 이 한옥 호텔 설계도를 봤더니 기가 막힙니다. 한옥 호텔은 핑계고 숙박료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지만 이 밑으로 가면 면세점이 쫙 지나가는데 단위가 억 단위, 제품 하나가. 와우 씨. 네, 루이비통 뭐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매출. 한 번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진짜 막 돈 1, 2억 원 우습게 쓰고 나가게 만들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오를 종목 중에 사실 호텔 신라를 추천을 많이 드렸다가 욕을 많이 먹은 안 끝나서. 코로나가 안 끝나가지고 저도 이제 뭐 중국 관광객 오고 막 이래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말씀하신 그런 것들로 잘 갔으면 저도 기대를. 원래 야구에서는 몸쪽 직구가 가장 위협적이긴 하지만 가장 홈런이 잘 나오는 구질이에요. 네, 속도를 이겨낼 정도의 배트 스피드만 있으면 이게 홈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그렇게 간다. 제가 투자는 아시겠지만 아까 5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고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포스코 ICT요. 스마트 팩토리가 코로나 때 이제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는 어쨌든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지금 있는 공장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공장을 돌려도 되는 수준이었었던 거고 공급난이 벌어지면서 공장이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굳이 근데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팩토리를 비싸게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모자랄 거고 모든 공장들이 풀가동 돌아가면은 추가 공장을 짓고 싶어 할 건데 추가 공장을 지을 때마다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생산을 가질 공장을 원할 겁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왜 포스코 ICT를 얘기했냐면 가장 제 생각에는 가장 롤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이 전자자동화 공장을 보면은. 근데 보통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라고 하는 주식들을 보면 4단계, 5단계예요. SI밖에 없기 때문에 시스템만 건드려요. 실제로 이제 설비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것까지는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2개 회사 정도가 끼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포스코 ICT는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턴키로 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먹는 게 크다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해외 건설 중동 수주할 때 보면은 턴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턴키로 쳐야지만 먹을 게 크다. 왜냐면 마진이 다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입찰에 들어갈 때도 턴키로 칠 수 있는 공장과 아닌 회사는 이제 그 마진율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거기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 때문에 다른 그룹사한테 물량을 못 줘요. 내가 예를 들어 L사인데 만약에 경쟁사인 C사한테 맡기면 시스템을 내가 다 설계를 해줬으니까 알겠죠. 예, 해킹이라던가 뭘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찝찝해서라도 안 맡긴다라는 거죠. 근데 포스코 ICT는 기본적으로 쿠팡이라던가 가장 수요가 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류거든요. 그렇죠. 물류에서 서로 건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포스코가 쇼핑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계의 TSMC 같은 거죠.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만 해주고 돈 버는 거지 너희들의 뭐 영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맡겨라.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참 좋은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하차 혹시 해보신 적 없죠? 택배 상하차가 이제 알바의 끝판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진짜 힘듭니다. 예, 그거 보면은 그 밤에 엄청난 인력이 보여요. 이게 그래서 쿠팡이라던가 새벽 배송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일자리 부양 효과가 났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인건비가 조금만 상승해도 그런 쿠팡이나 이런 기업들은 손해가 막심하다라는 거죠. 물류 쪽부터 먼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 커질 거예요. 아마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기계들이 다 자동화돼가지고 물류를 다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의 수요는 아마 물류 창고부터 터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처음 봤을 때 나이키에서 원래 1200명 정도 있어야 돌아가는 공장이었는데 스마트 팩토리 만드니까 10명? 아, 독일로 가서? 네네. 아, 네, 거기요. 네. 그 정도에서 저는 이게 가능하구나 했는데 진짜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사람이 아예 안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기반이 다 마련된 거예요. 저번에도 재고 관리가 굉장히 빡신데 특히 자동차 같은 데는 재고 관리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뭐 1000개 넘는 회사들을 다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 AI가 자동으로 합니다. 발줄 다 알아서 넣어요. 따다다닥 맞춰서 최적화로 해가지고 가장 현금을 적은 현금으로 최적화해서 재고를 맞춰서 하고 발줄을 다 알아서 넣고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검수를 사람이 했잖아요. 지금도 자동차 공장은 자동화가 돌고 불량품 있나 없나 이렇게 체크하는 건데 이제 그거 할 사람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참 이제 미래 산업으로 정말 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동화까지 봤으니까 다음 종목 네 번째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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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냐. 네. 그 종교가 두 개 있어요. 삼성과 한익 종교가 있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교가 있어요. 맞아요. 그 두 종교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거기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도 하이닉스. 그래도 하이닉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반도체가 좋아질 거면은 반도체만 100% 하는 기업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안정성을 가졌죠. 가전도 좋고 스마트폰도 좋고 이런데 제가 느끼기에 스마트폰에서 삼성전자는 좀 약간 위기를 맞이했다. 이걸 한번 극복해야 될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싶고요. 그 다음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이닉스는 극복할 게 없어요. 그냥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극복할 거 하나가 더 있죠. 파운드리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갈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저도 하이닉스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패턴을 보면은 갈 건데 어떻게 들어가냐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인수로 가자니 이것도 길이 많이 막혀 있고 지금부터 시작하자니 갈 길이 너무 멀고 하지만 안 가면은 죽기 때문에 결국은 갈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죠. 뭐 나머지 고객사들을 건드릴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냥 우리는 정말 TSMC처럼 하면 되거든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이닉스가 TSMC를 인수해준다던가 그러면 진짜 농담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뭔가 뭐 발표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보니까 짜잘한 파운드리는 인수하더라고요. 8인치라던가 네, 그런 식으로 좀 하지 않을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중에서 하이닉스를 믿으시는 아니요. 종교는 또 잘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둘 다 오른다. 다만 이제 저는 조금 더 초과적으로 오르는 거 보통 보면은 삼천보다는 반도체가 좋을 땐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아마 공급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경기가 더 풀리고 나면 전기차라던가 자율주행차라던가 점점 이제 4차 산업 위주로 확대를 많이 할 거예요. 기업들 보면은 예산 푸는 거를 보면은 다 과거에 대한 제조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4차 산업이나 미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다 반도체가 들어갈 자리들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갈 곳이 많다. 그러면 앞으로 봤을 때 뭐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4년마다 온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슈퍼 사이클이 2017년처럼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터질 때가 됐어요. 마치 코스트코 특별 배당 주듯이 보통 한 3, 4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올 때가 됐다. 이제 내년인가? 네, 그러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나쁠 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반도체 현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바닥 찍었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반도체도 기대해보고 있죠. 자,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업종인데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 에어컨만 많이 틀어도 블랙아웃이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아까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했죠. 유가가 오르고 전기차도 많이 팔면은 악순환이 벌어져요. 전기 수급에서. 유가가 오르니까 전기료가 올랐는데 전기차가 늘어서 전기 수요가 더 필요하니까 전기료가 또 부족해지고 계속 오르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국가들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바로 종목 말씀해 주시다가 길게 끄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기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네. 수소를 만들든 풍력으로 만들든 뭐 태양광으로 만들든 그렇지. 뭐 화력으로 만들든 만들어내면 되는데 다만 이제 그 건드리기 좀 애매한 폐가 있을 거예요. 약간 민감한 폐, 원자력. 진짜 지금 글로벌적인 논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원자력을 건들까 말까가 지금 EU 텍소노미부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자력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정말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입장에서는 쟤는 아니지. 그래도 원자력은 아니지. 그렇죠. EU 텍소노미 보면은 지금 굉장히 이걸 할까 말까에 대한 이야기가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리스크가 좀 있지만 만약에 전기 부족이 되고 여론이 모아지게 되면은 아마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원자력 입장에서도 과거에 그런 대형 원전은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한번 이제 꼬았어요. SMR. 소형 원자로. 맞아요. 소형 원자로는 이제 더 안정성, 대형 원전보다 폭발 위험이 100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서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소형 원전만 허락해 주는 식으로 가고 그러면 뭐 아까 사우디에 있던 네옴시티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SMR들 세상에 올지 않을까. 그럼 SMR 관련주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아니라. 그렇다면 결국 돌고 돌아서 SMR 관련주 어떤 걸 추천드리나요? 한전 관련 주식들, 뭐 한전 기술, 한전 산업 이런 것도 있으실 텐데 여기도 약간 종교가 있어요. 이라고 두 줄 믿습니다. 예, 소형 원자로의 또 대표격인 맞아요. 데인데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건설이 소형 원자로에 베팅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소형 원자로 회사에다가 투자를 엄청 크게 했어요. 아예 사업 자체가 SMR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뭐 수소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아마 중동 쪽을 바라보고 미리 사업 구조를 맞춘 것 같아요. 중동에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뭐 SMR 수소 풍력 하고 싶다고 했더니 현대건설이 딱 와서 우리 30년 거래했던 친구요. 다 있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습니다. 사우디는 거래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 거래 방식이 아니고 그 사우디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런 거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했던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그쪽에서는 협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거저거도 싫다. 나는 그냥 안전한 거 하고 싶다라 그러면 원전주 중에서 제일 안전한 게 EDF라는 주식이 있어요. EDF. 프랑스 주식인데요. 프랑스의 원전을 담당하는 주식입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어떻게 보면 미래 전략 산업은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배당 수익률이 연 4% 정도 나와요. 괜찮네요. 배당 4% 받으면서 혹시 모를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전 지금 입찰 전쟁하는 거 보면은 러시아의 가즈프롬 그리고 프랑스의 EDF 미국으로 웨스팅하우스 이 세 개가 가장 유력하고 프랑스의 EDF는 중국에 있는 뭐 중국 핵전, 중국 핵건 이런 회사들이랑 조인트를 맺어서 시공비를 낮추려고 들어가는 거죠. 한국의 웨스팅하우스도 단독으로 들어가면 시공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랑 조인트를 해서 금액을 낮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원전에 대한 수주 전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정책적인 문제가 많이 엮여 있어가지고 좀 투자하기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그럴 때 말씀하셨던 그 프랑스의 배당 4%짜리 이런 것도 들어가도 되고 오늘 종목이 상당히 다 괜찮은데요? 좀 글로벌하죠. 거의 막 전 세계를 다 지금 덮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세계일 줄 알고 왔네요. 주식으로.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마무리를 딱 지어보려고 해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한 달 뒤에 선생님 지금 타율이 이러시면 이건 1년 뒤에 보자고요. 타율이 어떻게 됐나. 알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1년 뒤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